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어. 자, 68번에 x에 대한 로그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자, 지금 그 로그 방정식 형태가 로그 x 더하기 로그 2에 다시 로그 x 더하기 로그 4라고 나와 있고, 자, 얘가 마이너스 로그의 k의 전체 제곱이랑 같이 된다는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같도록 하는, 자, 그러하도록 하는 k의 범위를 찾으시오. 자, 이렇게 정해집니다. 자, 이때 지금 10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하시오. 자, 어쨌든 로그로 구성된 방정식인데 전개했을 때 2차 꼴이다, 그쵸? 그럼 로그 x를 치환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어갈 거고, 지수랑 다르게 로그 함수를 치환하게 되면 어차피 여기 진수 조건에 의해서 정의형 x가 0보다 크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거고, 자, 요 범위에서 그러면 이 로그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t축에 대응되는 치형의 범위는 실수 전체가 되겠죠, 그치? 범위가 안 생깁니다. 우리 실수 전체에 대응되는 t에 대한 이제 2차 방정식이 생기는데, 얘는 t 플러스 로그 2에다가, 그럼 t 플러스 2로그 2가 될 거니까 2로그 2에다가, 자, 이 값이 마이너스의 로그 k의 전체 제곱된다. 이런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같이 돼요. t 값은 실수 전체에 대응되는데, 그럼 여기는 이 이차함수 그래프가 어쨌든 실수 전체에 대해서 그려질 거니까, 그럼 걔가 이 후변으로 넘어간다 치면 정비한 2차 방정식이 t 제곱에 띠릭띠릭 곱하면서 플러스 3 로그의 2t에다가, 맞나요? 그렇죠. 요 t는 이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곱한 t라고 하죠.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t의 개수를 위해서 t 곱하기고, 자, t의 개수가 3로그 2가 되는 거고, 자, 여기 3 더하기를 곱하게 되면 플러스에 2로그 2의 전체 제곱에다가, 자, 마이너스 로그 k 제곱 넘어가면 플러스 로그 k의 전체 제곱이 0 된다라면 그냥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개수가 들어올 뿐입니다. 그럼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식은 t 값을 가져야 되니까 t1, t2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되니까 t의 전제된 제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굳이 그래프 그릴 필요 없이 무슨 식 쓰면 된다? 한 변씩 같이 쓰면 된다. dt가 0보다 크다로 가게 되겠죠. 자, 정리하면, 자, 요거 제곱하면서 9 로그 2의 전체 제곱에다가, 자, 4배에서 뺄 거니까 마이너스 8 로그 2의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4 로그 k의 제곱이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 만들어져요. 자, 정리하게 되면 요거 두 개 계산했을 때 로그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로그 k의 전체 제곱이 0보다 크다가 될 건데, 이 식이 지금 어쨌든 로그 k에 대한 부등식이다, 그쵸? 제곱 빼기 제곱꼴이니까 그냥 무슨 분해 될까? 인수분해 되겠다, 그치? 자, 마이너스 그냥 곱하면서 정리할게요. 그럼 4로그에 k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의 로그 2에 전체 제곱이 0보다 작다고 바꾸면 되고, 자, 인수분해해서 합차로 바꾸면 2로그 k 마이너스 로그 2 로그 k 플러스 로그 2가 0보다 작은 거니까 4 입각하시겠다, 그치? 경계의 수치는 이 2로그 k가 로그 2보다는 작아야 하고요, 마이너스 로그 2보다는 어때야 될 거다? 클 거다. 자, 만약에 이렇게 보기가 좀 불편하면 얘를 또 그냥 치환을 하면 돼요. 이 로그 k 자체를 그냥 라지 x랑 문자로 치환을 하게 되면 요 식이 결국 2 라지 x 마이너스 로그 2부터 2 라지 x 플러스 로그 2에 대한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식이 될 거고, 그럼 라지 x의 범위가 원래는, 자, 이거 0 되는 값이 2분의 로그 2니까 2분의 로그 2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로그 2보다는 크다, 이렇게 만들자는 얘기였던 거지. 거기에 로그 k가 들어가면서 다 정리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2가 들어가면서 로그에 대한 부등식이 생겼으니까, 자, 마이너스도 들어가면서 얘는 로그의 2분의 1 될 거고, 얘는 로그의 k 제곱이 될 거고, 얘는 그대로 로그의 2가 될 거니까, 됐니? k 제곱을 가진 범위는 2분의 1보다 어떻고? 크고, 5보다 작다? 5보다 작다. 이렇게 바꾸거나, k 제곱으로 바꾸게 하시려면 양쪽에 2분의 1 하면 되겠죠.
자 그럼 2분의 1배 하면서 자 얘는 로그 k의 범위로 바꾸어서 자 로그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과 로그 2의 2분의 1승 사이가 될 거니까 k는 루트 2분의 1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루트 2보다는 작다. 그래서 알파 베타가 정해진다 이런 말입니다. 어디면 했어요? 끝. 자 그래서 로그는 치환했을 때 실수 전체에서 대입되기 때문에 지수 함수랑 다르게 별이 어려움 없이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 자 71번으로 가봅시다. 어허 신기하게 생겼네. 재미나게 생겼죠. 미적분하는 분들은 나중에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이런 식으로 생기는 그래프를 아마 그리는 날이 올 겁니다. 진지한 그좀 며칠 안 남았어요. 그렇지. 야, 니네는 물론 기아도 해야 되고 이적도 해야 되고 문화생시 다 해야 되는데 지금 기아도 들어가서 자 그래프 완성했습니다. fx랑 gx 개형만 보시면 되고 필요한 것들만 정리를 하면 되는데 자 이 두 그래프에 대해서 로그 fx의 g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을 풀도록 하는 8 이하의 모든 자연수의 값을 구하래요. 첫 번째 생각입니다. 로그로 구성된 부등식이네요. 뭐부터 따져야 될까요? 밑과 진수 조건부터 따져야 됩니다. 자, 밑과 진수는 모조리 양수해야 되니까 fx도 양수고 gx도 양수고 자, 그 다음에 밑 조건에서 fx가 뭐가 못 된다는 1이 못 된다는 체크를 하고 가야 된다. 그죠? 근데 그래프를 보니까 fx는 다 양의 함수값이라서 얘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상태. gx도 전부 다 0보다 큰 값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고려할 필요가 없는 상태. 그럼 fx가 뭐가 못 된다는 체크를 해야 되냐면 1이 못 된다는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럼 fx가 1이라는 함수값을 가지는 정형을 다 제외를 해야 됩니다. 1이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함수값이 되는 게 fx에서 여기 지금 7인데 지나요. 7이 안 될 거고요. 맞지? 그래프. 됐나요? 자 1과 7이 안 되는 상태의 그림에서 우리 이제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데 자, 두 번째입니다. 로그 부등식을 풀 때 밑의 범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첫 번째는 fx가 익숙한 것부터 해봅시다. 1보다 큰 형태라는 증가함수가 되는 거니까 자, 여기는 1을 로그에 집어넣으면 얘가 로그의 fx의 fx가 될 건데 자, 증가하는 함수라면 이 대소관계를 따지는 데 있어서 자, 정역의 부등호 방향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러면 fx가 1보다 클 때 자, gx가 5보다는 크거나 같다를 풀자는 얘기냐면 fx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fx가 1보다 큰 영역을 먼저 봐야 되겠다. 그쵸? 자, fx가 1보다 지금 큰 영역의 함수값들을 더 정리를 해보면 정역은 1보다는 어때야 되냐면 작아야 되고요. 자, 또는 x값은 자, 함수값이 1보다 크려면 정역이 7보다는 어때야 된다는 생각? 커야 된다는 거. 자, 이 안에서 gx가 fx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만들자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g가 f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 있는 것은 자, g가 f보다 위쪽에 있거나 만나는 것까지의 영역을 얘기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생기는 부등식에는 4부터 7까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둘이 동시에 성립해야 되는 자, 겹치는 구간의 자연수를 찾자는 얘기인데 당연히 있다 없다? 없다. 탈락인 거지. 끝.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fx가 0과 1 사이에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감소하는 형태일 때는 자, 여기 부등호 방향이 이제 바뀌게 될 거라서 자, gx가 fx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찾아주면 되는 거고
x가 0과 1 사이에 있도록 하는 자, 정역 범위를 찾아보면 x 값이 1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죠? 자, 이 안에서 그러면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찾으려면 여기서 찾아야 되니까 fx가 지금 gx보다 위에 있는 곳은 여기 4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거나 아니면 자, 또 있네. 7과 7부터 어디 사이가 있거나 8 사이에 가 있거나 요거밖에 없는 상태다. 그렇죠? f가 더 위에 있는 부분 찾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요역막 안에 있는 겹치는 이제 자연수를 찾는 건데 두 개 연립했을 때 여기 1과 7 사이에서 7 이상 8 이하는 겹칠 리가 없겠다. 그렇죠? 자, 요 안에서는 겹치는 영역에 자연수 x 값이 4랑 3이랑 2가 생길 거다. 자, 이 총합을 찾아보자 라는 얘기가 되겠죠. 끝? 선생님, fx가 1보다 클 때 8도 되는 거 잠깐만. 잠깐. 여기서 잘못했나 그러면? fx가 1보다 클 때 7보다 크고 그렇지. 멍청한 사람. 그쵸? 미안. 맞지? 아까 이거 할 때 좀 이상하더라. 그치? g가 f보다 위에 있는 영역이 지금 이렇게 교점이 세게 생기니까 여기도 하나가 더 있네요. 그쵸? 그럼 여기서 정역이 자, 이것만 생기는 게 아니라 x가 얼마 이상도 생기냐면 8 이상도 생기게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요거 두 개 연립했을 때도 맞아요. 해가 생기네요. 그럼 x가 8 이상인 게 다 넘게 될 건데 자, 문제가 8 이상이면 다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만족시키는 얼마 이하의 자연수냐면 8 이하의 자연수 x값을 다 잡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8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구까지 포함한다? 8까지 포함한다. 그리고 이렇게 세 개 더해서 2, 3, 4 더해서 9가 만들어질 거고 자, 여기에서 8까지 더해서 자, 17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면 되겠지? 1보다 큰 범위 안에서 증가할 때 그대로 4에서 7 없고 8 이상 어차피 안 되고 1 안 되고 관계 버리고 8 이상 8 그 다음에 사이에 있을 때 1과 7 사이에 있을 때 부호만 바뀌면서 f가 7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있는 거 사이야 4가 2까지 될 거고 7가랍니다. 네,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겠다.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정답 만들어질 거고 자, 72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것도 최근에 모의고사네요. 25학년 보면 이게 보면 학년도라고 되어 있으면 24년에 시행이 됩니다. 25년 모의고사면 25년에 진행이 된 거야. 그럼 25학년도니까 24년에 시행된 거고 그러면 작년이 25년이니까 재작년 문제겠다. 그렇죠? 자, 여러분 볼 때 나왔던 거 한번 봅시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K의 합을 구해요. 뭐하니? 첫 번째 로그 2에 루트에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자, 열n 더하기 35라는 자, 이런 식이 나와 있고 자, 여기에 빼기 마이너스 로그 4에 75 마이너스 kn 이라는 자, 요 식의 값이 자, 무슨 수가 된다고 했냐면 양수가 된다. 자,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이 몇 개가 되도록 하려냐면 12개가 되도록 하는 자, 그러한 가능한 모든 자연수 K의 합을 구하라. 자, 어쨌든 얘는 로그에 대한 부등식이고요. 자, 로그 부등식 등장했으니까 첫 번째 해야 되는 거 당연히 진수랑 위쪽 거부터 따져야 되는데 밑은 어차피 상수니까 진수 조건만 따지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식을 변형하기 전에 여기 있는 이 루트의 식의 값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일 거지 않습니까? 근데 0은 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얘가 양수이려면 이 루트 안에 있는 식이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0n 더하기 35가 반드시 0보다 어때야 되냐면
커야 된다 이 생각이고 자 동시에 75 마이너스 KN이라는 이 식도 0보다 어때야 되냐면 커야 한다는 거 그치? 자 그럼 이 둘의 연립한 부등식 범위 안에서 자연수 n값이 지금 이와 같은 로그 부등식을 다시 만족시켜야 되는데 자 하나 생각해보자 네 70 어디 70? 마이너스 n 제곱 플러스 10n 플러스 70 35가 아니라 70이야? 75 75? 나는 왜 35 적었어? 노아 75네요 고마워요 그치 그럼 이거 35가 아니라 75고 자 이 75보다 크다는 걸 이제 풀 건데 자 여기서 얘기를 해보자 첫 번째 부등식은 n의 범위가 예쁘게 나올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부등식은 n의 범위가 예쁘게 나올 리가 없다 그치 그래서 일단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긴 하니까 n의 범위를 찾아놓고는 가봅시다 마이너스 1을 4가 곱하면 n제곱 마이너스 열n 마이너스 75가 0보다 작을 건데 얘가 마이너스 15랑 5로 따기는 수분해가 되는 거라서 자 여기서 만들어진 n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15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생길 거고 n은 어차피 자연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5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합니다 아 n은 15 미만의 자연수구나 자 그 다음에 다시 얘를 그럼 이제 풀어줘야 되는데 그럼 넘어간다 치면 k 곱하기 n이 75보다는 작다가 만들어질 거고 n에 대해서 정리할 때 k 나누는데 부호가 불편한데 다행스럽게 k가 무슨 수기 때문에 자연수기 때문에 아 얘는 k분의 75보다는 작은 범위가 만들어지겠구나 자 근데 이 둘이 그럼 연립했을 때 이 k분의 75라는 값이 여기 경계에 있는 15보다 어떤지랑 어떤지가 중요할까? 큰지 작은지가 꽤 중요해질 거고 그 다음에 이 값이 또 15랑 똑같을 때도 어떻게 되는지 잘 봐야겠다는 생각이다 그죠? 자 어쨌든 여기까지 좀 미정된 상태로 놔두고 나서 우리는 얘 부등식이랑 또 어떤 부등식들을 연립해야 되냐면 여기는 로그 부등식을 마저 풀어야 됩니다 자 얘가 밑이 2인 걸로 바꾸면 2분의 1에 2분의 1이 될 거니까 둘 다 루트 들어가겠다 그죠? 그것도 가능한 일이지만 얘를 밑이 4인 걸로 바꾸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그죠? 그러면 넘어가서 이렇게 적어볼까요? 야 제가 자변에 남아있는 여기는 루트는 로그 4에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자 10n 더하기 75가 될 거고 자 이게 다시 큰 건데 로그 4에 75 마이너스 k 밑이 1보다 크니까 우리가 풀어야 될 부등식이 이렇게 보입니다 됐나요? 물론 모든 일들을 대수적으로 처리는 할 수 있어요 자, 이 n에 대한 2차 부등식을 꼭 풀어야 되는데 푼다라고 생각을 하면 상수항은 없어질 거니까 무슨 분해가 쉽겠다? 인수 분해가 쉽겠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 n제곱 넘어가면서 한번 식으로 쉽게 풀어주는 거 봅시다. n제곱에 마이너스 묶어놓으면 자, k 더하기 10n에 그리고 자, 이 값이 0보다는 작다가 되면서 자, 얘는 n에 n-k-10이 되는 거니까 자, n의 범위는 0보다는 크되 k 더하기 10보다는 어떻다? 작다. 그럼 정해지지 않은 경계가 또 생기는 거거든. 너무 불편해. 너무 불편해. 그럼 얘랑 이거랑 다 뭐 해가지고 연립해서 자연수에서 몇 개 되게 하는? 12개 되게 하는 자, 겹치는 영역을 찾을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k분의 75가 15보다 어떨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k 플러스 10이 15보다 어떨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너네들도 영역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둘의 대소관계도 원래는 따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지. 복잡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까? 자, 있는 그대로 가봅시다. 몇 차 함수 그리면 이 부등식을 쉽게 해석할 수 있었냐면 부등식은 얘들이 지금 다 대수적으로 해석된 거니까 대수적인 해석 말고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인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이 2차 함수의 x절편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5랑 15가 되는 거예요. 자, 기하학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자, 이 둘의 지함수 위로 블록한 지금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고 그렇지? 이 2차 함수의 함수값 중에서 무슨 수인 부분만 찾을 거니까 양수인 부분만 찾을 거니까 우리 가능한 값들은 이런 생식된 영역이 생길 거다. 1절인 거죠.
그러면 두 번째는 자, 이 75-kn이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은 얘가 몇 차 함수를 하면 되냐면 1차 함수를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k가 지금 n의 개수가 되니까 얘가 기울기가 되겠죠. 그런데 그 앞에 뭐 붙어 있어서? 마이너스 붙어 있어서 얘는 분명히 기울기가 양수인 음수인 직선 1차 함수식을 떠올릴 거야. 그러니까 n을 잠깐 x로 생각해보면 우리는 y는 75-kx의 그래프를 좌표평면에 그린다는 생각인 거지. 그럼 얘 x절편이 뭐가 되는 거냐면 k분의 75지 않을까? 그럼 이 k분의 75가 5가 15보다 어느 쪽에 생길 수도 있고 안쪽에 생길 수도 있고 그치? 그 다음에 어느 쪽에? 바깥쪽에 생길 수도 있다 이 생각이거든. 그럼 만약에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k분의 75가 이렇게 안쪽에 있는 케이스라면 어쨌든 내가 길게 음수인 직선을 이렇게 그려나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렇죠? 자, 이 상태라면 그럼 어쨌든 이 1차 함수의 함수값도 다 0보다 커야 되니까 자, 내가 만들 수 있는 k 값들은 여기에 빵꾸가 뻥 뚫리면서 요령력만이 생기겠죠. 그럼 이 흰색이랑 분홍색이 뭐하는 부분 찾아야 되고 겹치는 부분 찾아야 되고 동시에 그럼 이런 해석이 들어가네. 이 2차 함수가 1차 함수보다 어디에 있는 부분 찾으라? 위에 있는 부분 찾으라. 그 교점의 경계가 0인 부분이랑 뭐가 생긴다? k 플러스 10이 생긴다. 그러니까 여기가 0인 거야 무조건. 그치, 교점의 위치 관계가 여기가 무조건으로 얼마인 거예요? k 플러스 10이 되는 거예요. 그럼 2차 함수가 지금 1차 함수보다 위에 있는 영역을 다시 뭐 색칠해서 표현한다 치면 자, 여기 0부터 이렇게 되는 부분들 얘기하는 거지 않을까? 이해했나요? 그럼 이 세 개의 영역에서 겹치는 부분을 뭐 하자? 연립하자라는 생각인데 이렇게 색칠을 넣으면 좀 힘드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합니다. 자, 밑에다 그냥 수직선이라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5에서 먼저 흰색이 어디 사이? 15 사이였다. 그쵸? 그 다음이 여기 분홍색이 이 k분의 75가 작은 영역이었고 그렇지 않니? 그럼 노란색이 어디와? 0과 k 플러스 10 사이가 되는 건데 k 플러스 10은 분명히 흰색보다는 무조건 어느 쪽에 있냐면 오른쪽에 있겠죠. 자, 그럼 셋 다 겹친 영역이 딱 보이지 않아? 여기 영역이 얼마야? 0이고요. 여기 영역이 얼마야? k분의 75가 된다 그랬죠. 그럼 연립했을 때 만들어진 건가?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나의 k값 범위가 내가 k값 범위가 아니라 내 자연수의 범위가 0보다는 크게 k분의 75보다는 작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이 하면 몇 개의 자연수를 담는다? 12개. 그치? 그럼 1부터 얼마까지는 들어가야 되니까 12까지는 들어가야 되니까 k분의 75가요 12보다는 분명히 커야 되고 13보다는 작아야 되는 건 확실한데 둘 중에 등호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을 것 같아. 얼마나 될 수 있어요? 13은 될 수가 있겠죠. 자, 요 안에 가능한 자연수 k를 찾는 겁니다. 자, 주의할 거. 우리는 첫 번째 케이스에서 k분의 75가 15보다 어떨 때를 따지고 온 거죠? 작을 때를 따지고 온 겁니다. 요 범위 안에서 따지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럼 k분의 75가 15보다 작다 그러면 콩 날라가면 5 콩캉 k가 얼마큼 크다? 5보다 클 때 저런 범위가 생길 수 있는 거고 자, 이 안에서 이 k의 부등식을 다시 푸는 거죠. 그러면 양변에 k 곱하면서 이 부등식의 해를 만들면 12k, 75, 13k 될 거니까 이렇게 일반 연립하면 k의 범위는 12분의 75보다는 작아야 하고요. 약분하지 말고 어차피 어린 계산할 거예요. 자연수기 때문에. 자, 다시 13k가 75 이상이라고 해서 자, 13 나오면 k는 13분의 75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이거 몇 점 얼마일까요? 일단 5 곱하면 65죠. 그럼 5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겠죠. 6 곱하면 78이니까. 그럼 얘는 5점 얼마? 얘 12에다 5 곱하면 60이고 6 곱하면 72고 7 곱하면 84니까 얘는 몇 점 얼마? 6점 얼마. 됐어요. 얘는 자연수 뭐밖에 없죠? 6밖에 없죠. 근데 그 k가 6이라는 값이 5 이상 안에 5보다 크다라는 범위 안에 있냐라는 얘기죠. 된다 그렇지. 1절
그럼 우리 K분의 15, 75가 15보다 이제 어느 쪽에 있을 때도 오른쪽에 있을 때도 다시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인 거죠. 얼른 그려서 다른 K 값도 찾아보도록 합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 그래프 치우고 하나 더 그려볼게요. 다시. 자, 저기 있는 부등식은 그대로 다 쓸 거고 함수의 위치관계가 좀 바뀔 건데 마이너스 5에서 15 이차함수 이렇게 절편 생기면서 그려지고 첫 번째 부등식은 -5에서 15 사이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자, 두 번째는 이제 K분의 75가 자, 이 15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얘기고 분명히 이 이차함수와의 교점은 두 군데에서 생겨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프의 기울기가 좀 더 완만해지면서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두 번째 이 1차 함수식도 1차식도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되니까 자, 먼저 만들어지는 부등식 진수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K분의 75보다 작다 쭉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2차 함수가 1차 함수보다 더 위에 있는 부분 찾는 거니까 여기 경계의 교점 좌표를 찾아야 되는데 거기는 애써서 구할 필요가 없죠. 여기는 무조건 0이고 여기는 무조건 K 플러스 10인 거니까 그쵸? 자, 그래서 2차 함수가 좀 더 위에 있는 영역 이렇게 나타내보면 결국에 겹치는 부분은 0과 K 플러스 10 그치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지? 그래서 자 0과 K 플러스 10 사이 안에 자 자연수로 12개 남는 거니까 나의 K 값이 12보다는 크되 13은 이하가 돼야 되겠다. 뭐야? 플러스 10한 값이 그쵸? 자 그래서 K의 범위가 2보다는 크되 3보다는 작거나 같다 되면서 자 이렇게 그려졌을 때는 이번에 K분의 75가 15보다는 더 큰 위치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들어가는 K가 5보다 작은 범위가 되는 거죠. 5보다 작은 데 안에서 이러한 K가 범위 맞는 거 K가 얼마 있기 때문에 3 있기 때문에 3 하나 찾아줬고 아까 우리 구했었던 값 얼마나? 6이랑 더하면 얼마가 되죠? 9. 그럼 원래는 K가 얼마인 것도 확인을 해야죠. 5인 것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9에다가 5를 더한 값이 30 있어요? 없어요? 없죠. 5는 될 거다 안 될 거다? 안 될 거다. 그래서 시험에서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시험이 아닐 때는 K가 5일 때도 재빠르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지 않을까. K가 5일 때는 이 값이 곧 얼마가 된다는 뜻이라서 15가 된다는 뜻이라서 그렇지. 여기에 재탕을 해보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닐까?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5이자 K 플러스 10인 거니까 15가 되면 너 위에 있으면서 위에 있는 곳이니까 자 겹치는 건 0에서 어디까지가 되냐면 15까지가 돼서 자, 이 사이에 있는 자연수는 몇 개가 되는 거? 14개가 되는 거. 안 된다. 이런 생각인 거죠. 됐죠? 마무리. 자, 그래서 기하학적인 해석을 통해서 그림을 보는 게 좀 더 나은 구조였던 것 같다 라는 형식입니다. 삼각함수로 가볼까요? 자, 삼각함수에서 과제 몇 번까지였어요? 끝까지였나요? 쌤 삼각함수 정의 안 해가지고 빼고 했다 그죠? 15번까지 대학겠네 그러면? 거기까지 안에서 질문할 게 있던가요? 네. 그치. 동경의 위치관계도 이제 안 외우고 하지? 옛날에는 외워서 했니? 다행이다. 그치. 원래 한 번 그렇게 하고 나면 두 번째 할 때는 뭔가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 미적분도 그렇지 않겠니? 자, 그러면 거기에 이제 쌤이랑 삼각함수 정의 내리면서 정의를 여러분들 모르진 않으니까 주의할 부분들이랑 그 다음에 각변환 할게요. 각변환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잖아요. 누가요? 다원이가요. 자, 상관없이 정의부터 해봅시다. 삼각 비를 배웠는데 거기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나왔는데 왜 다시 상관없이 또다시 정의하는 거예요? 그럼 삼각함수랑 삼각비에 차이가 있으니까 둘을 따로 쓰는 거 아닐까? 삼각비에서도 사인을 쓰잖아. 삼각함수에서도 사인을 씁니다.
삼각 B에서의 사인의 정의는 뭡니까? 높이 빗변분의 높이. 아 잠깐만. 안돼 얘들아. 코사인의 정의는 뭡니까? 빗변분의 밑변이고 탄젠트 정의는 밑변분의 높이. 그치. 그래서 그 세 변의 길이를 막 가지고 놀았다는 말이야. 그래서 직각삼각형에서 변 길이 표현이 편해져요. 자, 쌤이 여기 각을 표현을 안 했는데 A, B, C를 넣어다 치면 요 자리에 각이 A가 들어갈 수도 있고 B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을 기준으로 자, 이 삼각형의 변 길이의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자, 그 변 길이 이름을 어떻게 정하는 거냐면 이 생각해보자. 너네 뒤에 이렇게 서 있었어. 쳐다보면서 각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치. 여기 나의 건물이 세워져 있단 말이야. 여기가 건물에 뭐면 좋겠니? 당연히 높이인 게 맞겠다. 그치. 생활하면서 만든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각 B라는 지점을 기준으로 네가 바라보는 즉 대변을 항상 뭐라고 정의하냐면 높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사인 A가 들어가잖아. 그러면 A 기준으로는 높이가 어떤 변 길이가 되어야 됩니까? 성분? 맞아. BC가 되어야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중학교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하면 안 돼. 그치? 아니면 뭐 삼각형 돌리고 있을 거야? 아니잖아. 그래서 정의 자체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얘 쓰임새에 대해서 하나 더 얘기를 해보자. 그럼 결국에는 이 삼각비는 삼각형에서 변 길이 사이에 비율을 표현하는 거예요. 비율은 결국에는 분수 표현이니까 분수를 피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 분수 좋아합니까? 아니면 빗변 넘겨서 곱한 형태의 표현인 빗변 곱하기 사인 A가 높이다라는 표현이 다루기가 쉽습니까? 쉽게 대답 못하겠지. 당연히 오른쪽이 편해. 어떤 맥락이냐면 봐봐. 쌤이 예를 들어서 사인 44도를 계산을 해봤어. 정확한 값은 아닌데 0. 예를 들어서 뭐한 4,7, 2, 1 정도 나왔다라고 치자. 삼각비표를 봤더니 거지 같은 각이잖아. 자, 여기가 44도래요. 여기가 10이래. A, B, C가 있대. 나한테 BC 길이를 구하래요. 이제 중학생스러운 생각이 뭐냐면 44도에 대한 빗변과 이 길이 뭐지? 밑변이에요? 높이에요? 이게 뭐긴 뭐야? BC지. 그치? 밑변이에요? 높이에요? 높이가 되는 거지. 빗변과 높이가 나와 있고 사인 B가 나와 있으니까 아, 이 빗변에 대한 높이의 비율 BC 길이가 사인 44도겠구나 하면서 여기에 0.472를 집어넣고 그럼 10 넘겨서 곱하면 BC 길이가 4.721이 되겠다라고 중학교 때 풀었다고요. 그런데 우리 이제 고딩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수 표현이 들어가 있을 때 이러한 길이 계산을 하면 이런 맨날 분수 표현을 만들어야 돼서 계산이 분명히 많아진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거지. 사인을 만든 목적 자체가 빗변을 이용해서 높이를 빨리 계산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즉, 이 빗변의 길이에다가 이렇게 각 B에 대한 자, 높이의 길이를 찾으러 갈 때는 무슨 값을 곱하면 된다? 사인 값을 곱하면 된다. 그럼 빗변에서 지금 여기 높이 갈 때 자, 여기를 높이로 보려면 각 A가 기준이 아니라 각 B가 기준이니까 B가 기준이니까 여기 사인 B가 곱해지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가자는 거죠. 도식화해서. 이게 이제 기본 맥락이에요. 그럼 자, 이제 봅시다. 빗변이고 높이예요. 이렇게 갈 때 곱하기 사인 몇 도 된다는 거? 44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 길을 이제 빠르게 10 곱하기 사인 44도 이렇게 계산하기로 약속한 거지. 됐니? 여기까지 삼각 비었어요. 그럼 자, 유인이는 이제 조금 있다가 좀 더 하는 거라고 삼각 활용할 때 또 나올 거니까. 그래 알겠어. 아, 다 지워버렸네. 그래서 사인 빗변분의 높이였습니다. 삼각함수에서 사인 값을 다시 정의를 해야 돼요. 둘 다 사인의 내용이 너무 다르면 혼란스러울까? 혼란스럽지 않을까? 혼란스러울 거야. 그치? 너네가 아는 차이라고 생각해보자. 여기 삼각비에서 다루는 각은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각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0도보다는 어때야 돼요? 커야 돼요. 몇 도보다는 작아야 됩니까? 90도보다 작아야 돼요. 무슨 각 범위에서만 놀았다? 예각에서만 놀았다.
근데 삼각함수를 다루니까 여기 있는 각이 예각에서만 놓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회전된 양으로 정의하니까 각이 한없이 커질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는 요 각이 이제 예각을 초월하는 형태의 각들이 만들어질 때는 그때도 이제 이런 삼각비에 대한 개념, 삼각함수의 개념을 만들고 싶다 이 생각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가봅시다.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는 내용들 먼저 무엇들이 있는지 확인을 할게요. 그럼 이러한 좌표 평면에서 우리가 반지름이 R인 원을 그려놓고 난 다음에 자, 이 동경 OP가 회전된 양을 세타라고 하면 이 원의 반지름 길이는 지금 동경의 길이는 R인 상태일 거야. 그쵸? 자, 그때 여기 있는 이 P라는 점을 이용해서 이 세타에 대한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를 정의를 했어요. 사인 세타는 이 P의 XY 좌표를 X, Y라 그럴 때 뭐 보는 거였고요? R분의 Y. 그치? 라고 기억하는 것보다는 동경길분의 Y 좌표. 그럼 여기는 동경길분의 무좌표 X 좌표. 탄젠트는 X 좌표분의 Y 좌표. 이렇게 됐었다. 그쵸? 왜 이렇게 정의할까? 왜?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인데 왜 갑자기 동경길이분의 Y 좌표가 된 거지? 찾을 수 있어. 찾아봐. 왜? 그냥 내가 설명할까? 그럴까? 지금 각이 확장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지름이 아닌 원에서 동경 끝점의 좌표를 x, y라고 두면 자, 세타가 예각범일 때 이렇게 빗변이 아닌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높이는 뭐가 되고요? y가 되고 그 다음에 밑변 길이는 뭐가 되니까 x가 되니까 이 직각삼각형, 즉 예각범위에서 만들어지는 삼각비의 정의가 그대로 삼각함수의 정의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빗변과 높이의 비율이 그대로 사인 세타로 드러날 건데 그게 이제 좌표 평면상에서는 동경길분의 y좌표, 코사인 그러면 지금 빗변분의 밑변이 되는 건데 그게 동경길분의 x좌표 이렇게 표현되기로 약속한 겁니다. 그럼 됐나요? 자, 탄젠트 값은 x분의 y로 표현되는데 이 생각 하나 가져봅시다. 이제 x분의 y라고 하면 자,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개념이 되는 거니까 얘는 O와 P를 연결하는 직선에 무엇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기울기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탄젠트 값은 기하학적으로 동경 OP의 기울기가 되는 거였습니다. 여기까지 끝.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각이 꼭 1사분면에 있는 점, 각이 아니더라도 얘가 이런 2사분면이나 3사분면이나 4사분면으로 확장되더라도 그 x좌표랑 y좌표들을 이렇게 동경길이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인 값들, 코사인 값들, 탄젠트 값들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자, 이렇게 가보자. 그럼 이 식도 분수식이니까 보기가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아. 그래서 R이 넘어가면서 이렇게 표현될 수 있거든. 아, 여기서 연습을 하자. R 넘어가면서 R 사인 세타가 뭐가 된다는 거? Y가 되는 거죠. 이 P의 좌표가 Y 좌표는 R 사인 세타로 표현되는 거고 X 좌표는 그대로 R 넘어가면서 R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된다는 표현도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에서 만드는 게 훨씬 편안합니다. 자, 빗변에서 높이로 갈 때 세타에 대한 사인이 높여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높이가 R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빗변에서 밑변으로 갈 때도 그대로 R이 아니라 코사인 세타가 곱해지면 되는 거니까 그치? 코사인 자체가 빗변분의 밑변이기 때문에 쇼로로 넘어가면서 그래서 빗변에서 밑변으로 갈 때 코사인이 곱해지면서 이 길이가 R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는 동경길이랑 회전된 양을 안다면 이 동경 끝점의 좌표도 빨리빨리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자, 한번 짧게 연습해 봅시다.
자, 반지름이 2였습니다. 자, 여기 회전된 양이 알파예요. 자, 이 점의 좌표는 수아야 어떻게 될까? 여기 x 좌표랑 y 좌표 표현해 보세요. 동경 길이랑 회전된 각을 이용해서 이 인가? 얼굴 빨개졌어. x 좌표는 빗변에서 밑변으로 가는 거다. 코사인 x 성분이고 쉽게 생각하면 코사인 x 성분이야. 사인이 무슨 성분이야? y 성분이야. 그러니까 y 좌표는 사인으로 표현되는 거고 x 좌표는 뭐로 표현된다? 코사인으로 표현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동경 끝점의 모든 좌표들이 회전된 각과 동경 길이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 r이 넘어가면서 r 코사인 세타가 x 좌표가 되는 거 배웠다. 그럼 회전된 양은 알파고 동경 길이는 2니까 여기는 2 코사인 알파로 그냥 바로 적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고 여기는 그럼 2 뭐가 되는 거죠? 그치, 사인 알파 무조건 이렇게 되는 얘기가 되는 거야. 쌤, 이 코사인 알파는 그럼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음수일 수밖에 없죠. 코사인 음수니까 이 각이 범위에서. 그러면 여기 이제 또다시 여기 P라고 적어요. 여기 Q라는 점을 잡아봅시다. 자, 이 동경이 회전된 각을 베타라고 둔다 치면 바로 Q의 좌표 민경으로 코마 몇으로 잡을 수 있어야 된다? 컴마? 그치. 이게 사인과 코사인의 정의고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저기 있는 삼각함수 정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해했나요? 그럼 반대 관계도 다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점 중에 반지름이니까 1, 마이너스 루트 3, 내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일 거니까 여기에 루트 3, 마이너스 이런 점이 있지 않을까? 이해했나요? 우리가 이렇게 돼서 이만큼 회전된 양을 이번에는 감마라고 둡시다. 그럼 이때 코사인 감마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동경의 길이분의 누구 좌표? x 좌표 그쵸? 동경의 길이는 얼마니까? 2니까 2분의 x 좌표 루트 3 이렇게 하기로 약속한 거야. 코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이네? 쌤 그럼 감마는 6분의 파이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그치? 그치? 예각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해나갈 거고 사인의 감마는 그런 거 동경 길이분의 누구 좌표? y 좌표. 탄젠트 감마는 x 좌표는 y 좌표인데 결국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된다는 거 이제 눈에 보이죠. 그래서 루트 3분의 무슨 일이다? 마이너스이다. 이런 일들이 일단 자연스러워져야 나머지 내용들이 정립이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해서 삼각함수의 정의가 이렇게 파생되고 있다라는 내용들 인지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부호 판정이 되는 거죠? 쌤 지웠으니까 이렇게 얘기해보자. 사인이 0보다 크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동경의 길이는 어차피 다 양수입니다. 맞죠? 아 미안.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반지름이 1R이 아니라 1인 원위의 점을 가지고 볼 거예요. 여기 P야, 여기 세타 회전됐어요. 여기 뒷변 1이죠. 스르스르 수선을 내려서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이 점의 x좌표랑 y좌표를 정의할 겁니다. 삼각비를 이용해서. 근데 이게 각이 확장되면 삼각함수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여기 높이는 무슨 세타가 될까요?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치? 뒷변에서 높이 곱하면서. 자, 여기는 무슨 세타가 될까요?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네가 코사인 세타, 무슨 세타가 되는 거고 사인 세타로 표현이 되는 거죠. 반지름 1인 단위원에서의 동경 끝점의 좌표를 회전된 각을 이용해서 바로 표현할 수 있다. 동경 길이 1이라서 생략되기 때문에 사인 세타가 0보다 크다는 것은 이 끝점의 누구 좌표에? y 좌표에 대한 얘기니까 얘가 0보다 크다는 의미지 않겠어? 그럼 반지름은 어차피 항상 양수니까 누구의 부호를 보자는 얘기일까 얘는? y 좌표의 부호를 보자 1입니다.
그 끝점의 y좌표가 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타가 몇 사분면과 몇 사분면 사이를 돌고 있어야 되니까 1이랑 2, 4분면 돌고 있어야 되니까 이 표현을 보고 나서 뻘싸고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 좌표의 부호가 y좌표의 부호가 0보다 크다 동경 끝점에 그런 경우에는 1 또는 몇 사분면인 거 2, 4분면인 거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럼 코사인 세타가 0보다 작다는 것은 코사인은 누구 성분을 얘기하니까 x 성분을 얘기하니까 x 좌표가 음수인 영역의 각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x 좌표가 음수인 거는 몇 사분면 몇 사분면입니까? 2 또는 3이 되는 거니까 이게 동시에 성립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세타가 몇 사분면의 각이구나 2, 4분면의 각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자라는 말이 되는 거죠. 정리가 되죠. 그럼 탄젠트가 0보다 크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동경의 기울기가 그치? 양수인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x좌표분의 y좌표니까 xy의 부호가 어떤 거? 같은 거. 그러니까 몇 사분면이나 1사분면이나 3사분면을 논하는 거다 라는 생각으로 정리를 하자라는 말인 거죠. 자,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이제 막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세타가 몇 사분면의 각이라는 얘기일까요? 두 개를 곱했는데 이거보다 작대. 그럼 뭐 뿔마 막뿔 이거 생각하자는 얘기일까? 아니야. 그치 아니잖아. 아닐 거야 분명히. 탄젠트가 뭐 분이 없으니까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약분데 왜 무슨 세타가 될 거라서 사인 세타가 될 거라서 사인 세타가 0보다 작다라서 몇 사분면 또 몇 사분면 3 또는 4사분면 이렇게 생각을 하자라는 얘기가 될 거고 호호호호호호호호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기하학적 해석에 대수적 해석이 들어가야 되겠죠. 두식의 곱이 0보다 없는 상태 작은 상태니까 네가 뿌릴 때 네가 먹은 거 마이너스니까 네가 마이너스일 때 네가 먹은 거 플러스니까 그래서 이거는 삼각함수에 대한 부등식을 풀어야 되니까 나중에 삼각 방부등식 다룰 때 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각변환을 할 거야. 각변환 도대체 왜 만들어진 걸까? 각변환하기 전에 얘들아 하나만 연습하고 가자. 나 불안해서 몇 분이지 지금? 9시 9시 2분? 네. 알겠어요. 몇 페이지로 오시냐면 거기 188쪽으로 오세요. 188쪽 188에 44번 번호도 좋네요. 그치 188쪽에 44번 풀었어? 아니요. 아 그래? 못생겼다고 아 못생겼다고? 아니야 이제 예뻐 보일 거야. 그러면 저 뭐라고 했어? 그건 자기라는데요. 예쁘게 그랬어. 그럼 남대라고 한 거야? 네. 어, 그래서 민경이가 돈 찍었어요. 그럼 뭔데 이랬어? 그럼 뭔데가 아니라 그럼 남자 했더니 뭐래? 이런 거야? 네. 제 뭐래? 이랬어요. 괜찮은 민경 자, 잘 놀고 계십니다. 반지름이 루트 5인 거라 반지름이 3인 게 나왔죠. 그치? 여기다 y는 만약 1을 긋겠대요. 문제 보라 그래서 문제 한번 보는구나. 칠판에 붙자. 문제는 나중에 너네가 뭐 풀 거야. 그치? 그래서 이게 샤락하고 술로 지워버리게. 자, 이 y는 이와의 교점 중에서 x좌표가 음수인 부분의 두 점을 a랑 b로 잡아놓고 나서 내가 문제 설정 어떻게 했냐면 원점과 a를 연결해가지고 이만큼 회전된 각을 알파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원점이랑 다시 b를 연결해서 자, 이만큼 회전된 각이 들이는 좀 더 큰 각을 베타로 뒀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우리한테 사인 알파 곱하기 자, 그대로 코사인 베타를 구하래요. 뭐 어쩌자는 얘기일까? 일단 사인 알파랑 코사인 베타를 구하는 거다. 그쵸? 사인 알파는 동경 길이에 대한 누구 좌표? y 좌표잖아. 그치? 그러면 회전된 각 알파의 동경 끝점을 봤을 때 동경 길이는 얼마가 되고요? 루트 5가 되고 이 점의 끝점에 나는 누구 좌표만 궁금한 거지?
y좌표가 궁금한 거니까 x좌표 구간할 필요 없이 루트 5분의 2 그냥 이렇게 적어주자는 얘기인 거지. 정에 따라서 이거 선생님 직각삼각형은 뭐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좌표의 성분을 구하기 위해서 직각삼각형을 만든 거지. 이 직각삼각형 가지고 어디 알파 되고 어디 되고 이렇게 찾는 내용 전혀 없어요. 알겠지? 아무도 그렇게 안 가르쳐줬을 거야. 그리고 심지어. 자 그러면 이번에는 B에 대해서 코사인 베타를 찾는 거죠. 그럼 이 회전된 동경 끝점에 대해서 반지름 길이는 동경의 길이 현재 3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는 이 B의 누구 좌표만 계산하면 될까요? 코사인 값이니까 x 좌표만 계산하면 된다. 그죠? 그래서 y자리에 1 넣어서 계산되는 정제된 x값 구하면 자, 음의 값이 될 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5제하니까 그럼 얘가 3분의 뭐가 될 거다? 마이너스 루트 5가 될 거다. 이런 생각들은 빨리빨리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못생긴 문제가 아니죠. 그치? 삼각함수 정의를 기본적으로 알면 묻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시다. 이제 재미난 일을 할 거야. 봐. 이 B라는 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어요. C를 만들었고요. 이가 회전된 양을 감마라고 부를 겁니다. 됐나요? 자, C의 이 C라는 점의 위치에 대해서 코사인의 감마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럼 이 동경 길이는 어차피 얼마일 거니까 3이 될 거니까 3분의 1가 될 거고. 그럼 여기 끝점에 누구 좌표만 찾으면 될까요? X좌표만. 그럼 얘의 X좌표는 여기 있는 점의 X좌표랑 무슨 성이 있을 거라서 대칭성이 있을 거라서 여기가 무슨 뭐가 될까? 루트 5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 코사인 베타나 코사인 감마는 크기는 같으나 뭐만 다른 값이구나. 부호만 다른 값이구나. 그런데 여기 있는 그러면 감마라는 각이 반바퀴 회전된 각인 거니까 얘를 베타로 표현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인 거죠. 이해했어? 감마가 큰 각이고 베타가 어떤 각이 되는 거죠? 작은 각이죠. 큰 각에 대한 더더더더 계속 커지는 각에 대한 삼각함수 값들을 내가 맨날 계산하려니까 불편해 안 불편해? 불편해. 그러니까 이 큰 각을 어떤 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 작은 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싶은 거고 그럼 이러한 관계를 정리한 것을 우리가 무슨 변환이라고 얘기한다? 각변환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제 어떤 목적성이 있는지 좀 눈에 보입니까? 그치? 그럼 이제 이 각변환들은 전부 다 뭐냐면 자, 우리 예각에 있는 각을 좋아하나요? 아니면 둔각 세상에 있는 각들을 좋아하나요? 예각. 예각에 있는 이 삼각 비의 값들을 통해서 삼각함수의 값들을 통해서 나머지 영역에 있는 모든 값들의 표현들을 만들어보자는 사상인 거야. 이해했니? 자, 그 사상을 오늘 같이 정리를 해보자 이런 생각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재밌을 것 같아. 빨리 원 그리세요. 아니지, 너네 고3이죠 어차피. 고3이고 원 그려가지고 대칭이동 시킨 거 공부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니? 는 무슨 겁나 의미 있는 일이니까 빨리 그리세요. 그러니까 해보고 안 해보고의 차이가 큽니다. 자,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 먼저 1사분면에 있는 P라는 점을 이용해서 이 OP라는 동경이 회전된 양 세타를 만들어줍니다. 그래, 원을 너무 못 그렸어, 민경이가? 원을 너무 웃기게 그린 거야? 아니 자기 원 잘 그렸다고 자랑하는. 근데 네 원 보고 엄청 크게 웃는데? 자랑하는 동시에? 나 보여줘. 왜 무서워? 나도 보여줘. 뭐 사람이 그린 원이 아니야? 네. 자, 봅니다. 그럼 이 예각 범위에 있는 거 이게 단위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예각 범위에 있는 P의 XY 좌표는 무슨 세타랑? 코사인 세타랑 사인 세타로 표현이 되겠죠. 됐지? 그럼 봐봐. 얘를 먼저
y축 대칭 이동 한번 시켜보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도 한번 시켜보자. x축에 대해서 한번 대칭 이동 시켜보자. 그럼 이 네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여기를 P1, 여기 P2, 여기 P3에 관계없어. 여러분이 이제 상관없이 처음 배우는 게 아니니까 이게 좀 익숙할 겁니다. 익숙하지? 자, 그럼 보세요. 쌤이 이 회전된 양을 여기다 적으면 막 저기 겹치니까 보기 싫어, 안 보기 싫어? 보기 싫어. 그래서 자, 우리 시계 여기 끝에다가 각을 적듯이 저기 1, 2, 3, 4 경계를 적듯이 자, 요 끝에다가 각을 적어줄 거야. 한마디로 요 놈이 세타만큼 회전된 동면의 각이야. 그럼 얘가 회전된 양은 뭐가 될까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180도 돌고 나서 대칭이 나온 거니까 요가 크기가 세타일 거라서. 그럼 이 P1이라는 점의 x좌표는 코사인에 그냥 적는 거죠. 파이 마이너스 세타, 사인에 파이 마이너스 세타. 끝? 그럼 이제 너네가 생각해야지. 준비는 다 해줬어. 이 두 점 y축 대칭의 점이란 말이야. y좌표는 어떨까요? 같아야지. 그러니까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누구 세타랑 사인 세타랑 같은 겁니다. 항상. 그럼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랑 같겠죠.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다른 x 좌표가 있으니까. 이해함? 자, 그럼 여기는 P2의 동경이 회전된 양은 뭐가 될까요? 각.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는 파이. 파이 플러스 세타겠죠. 그럼 코사인의 파이 플러스 세타랑 사인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될 거고. 그러면 사인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사인 세타일 수밖에 없겠다, 그치? 크게 나타내 부호 다 될 거니까 원점 대칭이라서 그렇죠. 자, 코사인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쭉 적어놓고 나서 나중에 내용 정리 한 번에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P3가 회전된 각은 어유 2파이에서 반대로 세타만큼 빠진다고. 2파이 적을 필요가 있을까? 없어. 그럼 여기도 그냥 마이너스 세타라는 위치의 동경으로 보면 되니까 자, 요 점의 x좌표는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고요. y좌표는 사인 마이너스 세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의 마이너스 세타가 코사인 세타랑 같을 수밖에 없고 사인의 마이너스 세타가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 적어놓고 외우라 그러면 기분이 나쁘겠죠? 네. 솔직해라. 그래서 우리가 용어 정리를 했었던 겁니다. 코사인 마이너스 집어넣는데 자기 자신으로 나오네. 그래프 떠올려보세요. 그래서 무슨 함수 그래프가 그려졌죠? 무함수. 정역의 부호가 바뀌었는데도 함수값이 그대로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의미 없다. 사인은 마이너스가 밖으로 튀어나오고 되니까 함수값의 부호가 바뀌는 거라서 무슨 함수? 비함수. 그래서 이 우함수 비함수를 통해서 사인과 코사인의 이런 음수인 각에 대한 변환을 뜸각 공식이라고 하는데 공식 이름 아는 게 뭐 그리 중요하니? 별로 안 중요해. 그래서 그냥 걔들은 뭐 분류를 하기 위함이죠. 보기 좋긴 하겠죠. 아, 음각일 때 네가 우함수인지 비함수인지를 통해서 함수 변환이 빨리빨리 된다.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한데 여기 있는 두 밑줄 치는 각은 지금 서로 무슨 축 대칭이 갑니다? y축 대칭이 각이다. 그걸 그림을 통해서 익히는 게 가장 좋아. y축 대칭의 각은 특징이 뭐냐면 너네 둘이 더하면 무조건 180도죠. 그치? 그래서 더해서 합이 파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180도 되는 각들은 무슨 축 대칭일 거니까? y축 대칭일 거니까 그 y축 대칭인 각들에 대해서 합이 180도인 각에 대해서는 사인 값은 크기가 어떨 수밖에 없죠? 같을 수밖에 없어. y좌표 똑같은 거니까 촥촥 되면 누구 좌표는 부호가 바뀌지? x좌표는 부호가 바뀐다는 느낌으로 공부를 한다라는 생각인 거죠. 보자마자 그럼 이런 생각이 있어요. 코사인의 150도 예각범위로 바꾸면 마이너스 코사인의 몇 도? 30도. 사인의 160도는
사인을 그냥 20도, 160도, 20도, 150도, 30도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요. 아하. 그럼 자 이제 여기는 파이 플러스 세타랑 세타는 몇 도 더 돌아가는 거죠 얘가? 180도 더 돌아가는 거예요. 즉 동경의 끝점이 파이만큼 회전하게 되면 이 끝점은 반드시 무슨 점 대칭이 되냐면 원점 대칭이 돼요. 그럼 원점 대칭이 되면 누구의 부호를 바꿀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 무조건 부호가 바뀌어. 그러니까 너네들의 가계차가 지금 180도 차이니까 여기는 이 두 개의 가계 사이의 관계를 보고 아, 이 동경 두 개는 무슨 점 대칭이구나? 원점 대칭이구나 라는 게 떠올라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원점 대칭이면 무조건 부호가 어떻게 될 거니까? 바뀔 거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도식화해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공부는 이렇게 한번 하시고 내용 정리 이렇게 해요. 파이만큼 더해진 각이네. 그럼 얘랑 사인 세타 사이의 관계를 볼 수가 있는데 얘는 파이만큼 지워진 각인 거야. 그렇지? 파이를 지운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180도 전으로 돌아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파이를 지운다는 말은 그러면 이 둘이 서로 무슨 점 대칭이니까? 원점 대칭이니까 둘의 부호는 어떨 수밖에 없을까?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파이를 지우면 무조건 뭐가 생겨? 마이너스가 생겨. 이해했니? 그럼 코사인에도 파이를 지우면 무조건 뭐가 생겨? 마이너스가 생겨야 돼. 파이를 지우면 무조건 마이너스가 생겨야 돼요. 그럼 음각만 남죠. 무슨 함수죠, 사인? 기함수죠. 그러니까 사인 세타예요. y축 대칭으로 봐도 되지만 파이를 지우면서 생각해도 어차피 똑같은 논리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여기도 이렇게 증명될 수 있지 않을까? 코사인 파이 바이 세타에서 누구를 지우면? 파이를 지우면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먼저 파이를 삭제를 하면서 얘가 코사인의 마이너스 세타의 부호가 바뀐 버전인 거야. 그러니까 이 각이랑 이 각 관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코사인은 무슨 함수니까? 부함수니까 마이너스가 그냥 원래대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보기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귀찮으니까 y축 대칭이 익숙해지면 그냥 이렇게 바로 보는 거죠. 오. 사인의 110도를 대각범위로 바꾸면 사인 몇 도? 70도. 코사인의 115도를 대각범위로 바꾸면 마이너스 코사인 65도. 그치, 이렇게 되는 거지. 코사인의 212도를 예각범위로 바꾸면 얘는 180도를 넘어섰잖아. 그럼 파이만큼 더해진 거야. 원점 대칭 생각해야죠. 180되면 몇 도 남는데? 32도가 남았잖아. 거기 앞에 뭘 붙여야 돼? 마이너스를 붙인다. 이런 사상이에요. 사인에 220도가 있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사인에 몇 도? 40도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사인의 6분의 7파이예요. 파이가 180이니까 파이 더하기 몇 분의 파이라서 6분의 파이라서 파이를 주면 앞에 뭐가 생길 거다? 마이너스가 생길 거다. 이렇게 답변하면 이제 연습이 되는 거죠. 고도법에서도.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2분의 짝수 파이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럼 2분의 무슨 파이도 있지? 홀수 파이 변화도 있죠. 그거는 얘를 또 y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축대칭을 4개 이뤄내는 나가는 관계가 있긴 한데 그 관계를 결국 정리하면 일반화된 공식이 하나 만들어져요. 그래서 2분의 짝수 파이에 대한 이 공식들이랑 주기 공식들은 당연히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놔야 되고 선생님이 각변환을 열심히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각변하면서 동경이 대칭 이동됐을 때 이런 가계 표현들이나 점의 위치 표현들 상관함수의 정의가 어떻게 쓰이는지 명확하게 사용하고 있잖아. 그럼 상관함수 정의 문제에서 그대로 쓰일 거라고요. 익숙해지면. 그럼 얘도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쌤, 그럼 여기 얘가 지금 알파만큼 회전된 거고 이 점을 x 잡을 얘가 상관함수 정의 따라서 동경 길이가 루트 오니까 얘를 루트 코사인 알파랑 그럼 얘가 루트 무슨 알파?
사인 알파를 이렇게 해서 풀면 안 되나요? 되지. 이게 그럼 지금 얼마인 거니까? 2인 거니까 사인 알파를 구할 수는 있기는 있다. 이거인 거죠. 아시겠어요? 자, 그런 것들 연습하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일반화된 공식만 마저 정리를 하고 갑시다. 자, 미적분러들은 저번 시간에 했죠. 할 수밖에 없었어. 그럼 우리 다원이가 네.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미적분러들이 도와줘야 돼. 네, 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2분의 n 타입만 세탁 거의 각변하니 첫 번째는 함수 모양 변형이 있고요. 함수 모양 결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부호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함수 결정은 n이 무슨 수냐에 따라서 홀이냐 짝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문제였고, n이 홀수면 사인은 뭐로 바뀌고요? 코사인. 코사인은 뭐로? 사인. 탄젠트 뭐로? 탄젠트 분의 1. 이렇게 되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요거 yx 대칭 이동시켜서 여기 세타 만들어 놓고 이렇게 대칭 이동된 또 4개의 점의 공격 끝점의 관계들을 싹 정리해 보니까 적은 규칙이 생기는 거야. 심심하면 책 펼쳐서 해보면 됩니다. 늘 거예요, 그러면. 짝수일 땐 변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거 결과 봐봐. 다 2분의 짝수 파이죠. 사인은 사인으로 되고, 코사인은 코사인으로 되고, 사인은 사인으로 되고, 코사인은 코사인으로 됩니다. 함수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선생님 왜 탄젠트는 안 해줘요? 탄젠트는 예분의 예니까 그냥 알아서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짝수면 함수는 그대로가 되는 거였어요. 자, 부호 결정은 어떻게 했었냐면 어쨌든 근본의 값은 사인을 구하냐 코사인을 구하냐 탄젠트를 구하냐입니다. 그럼 여기는 이 동경의 각이 몇 사분면에 있는지가 중요하겠다. 그렇지? 자, 그래서 요 주어진 각에 동경이 존재하는 4분면에 그대로 앞쪽에 있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를 본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였었어요. 주의할 거 제일 중요한 거죠. 이 세타는 현재 무슨 강에서 정의하고 있어요? 세타인 곳에서 규칙을 찾았습니다. 근데 있잖아, 이게 세타가 세타가 그러면 만약에 궁금하잖아. 우리 문제에서 세타가 2, 4분면에 있을 때도 있었잖아. 있을 거 아니야. 세타가 이렇게 2, 4분면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가 코사인 세타하면 여기가 사인 세타하면요? 그럼 이걸 또 열심히 답변하는 해보는 거겠죠. 해도 결론이 똑같아. 아무도 안 해, 근데. 예각이 쉬울까? 둔각이 쉬울까? 예각이 쉬우니까. 둔각은 똑같다고 교재에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필요 없이 여기는 세타 항상 무슨 각으로 간주한다? 예각으로 간주한다는 생각이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럼 문제 간단히 하나 만들어 봅시다. 세타의 범위가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에 있어요. 그때 내가 P라는 동경 끝점의 좌표를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3,5였다. 동경 부피가 10초선으로부터 회전된 각을 세타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때 사인의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값을 한번 찾아보라고 했어요. 일단 무슨 변화? 각변화. 2분의 홀수 파이니까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코사인 세타 그냥 적어놓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가 몇 사분면인지 봐야죠. 쌤 세타가 지금 2, 3분면에 있으니까 2분의 3 파이만큼 갖다 와줘. 촥촥촥 갖다 와. 2분의 파이 넘게 빠지니까 촥촥 하면 몇 사분면? 2, 4분면.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제발. 제발. 이것만 기억하지 말고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걸 기억해.